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하면 그냥 조선족들이 전유물인 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물론 당연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고 조선족들이 가담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와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 영화나 개그 콘서트의 영향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정치 진영 다툼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와전된 부분이 많아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만, 우선 과거에 잠깐이지만 가담한 적 있었던 당사자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잠깐이지만 가담한 적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쯤에 유혹에 이끌려서 약 1년 정도 몸을 담은 적 있었어요. 왜 딱 1년 정도냐, 뻥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어를 흉내라도 내야 하는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연변 사투리 플러스 뒤에 요자만 갖다 붙이는 꼴이다 보니 그냥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근데 조선족들이 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냐, 같은 민족으로 여기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을 타깃으로 발생되는 보이스피싱의 유래부터 말씀드리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모 현상, 모 사건이 카더라를 캐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질 않습니까? 각각 다른 해석이 카더라를 들을 수 있지만 한국을 타겟으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의 카더라만큼은 10% 정도만 다르지 똑같은 카더라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한국인과 대만인이 손잡고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만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각각 다르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한국인과 대만인이 합작품이란 것 똑같습니다. 대만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인이 DB, 즉 데이터베이스죠. 한국인들이 인적 사항 말입니다. 한국인이 DB를 제공했다는 거죠. 이들이 대박을 치자 각자 친구들을 불러 모으면서 각 파트를 담당하면서 완전한 작업장이 형성되면서 완전체를 이뤘다는 거죠. 그 뒤 확장에 대한 욕심으로 조선족들을 포섭하려고 간도 및 동북 삼성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들은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인과 한국인이 어떻게 만났냐에 대한 썰만 다르지 그 뒤로는 토시 하나 거의 안 틀리면서 똑같더라고요. 이제부터 조선족들이 어떻게 가담했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반에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을 만나게 된 저희 썰을 말씀드리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할 즈음에 친구가 저한테 권유를 시작했고 거절하다가 마지못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냥 대충 구경만 하고 돌아올 심산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작업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면접 장소가 룸사롱이더라고요. 중국에선 KTV라고 하죠. 암튼 사장은 일단 마시자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취기가 오르고 호형호재를 하면서 은근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같이 해보자고 말이죠. 근데 이게 언제였냐? 2000년 초반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조선족들이 한국인들한테 사기를 당한 충격과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기이자 아직도 한적한 시골 같은 동네에서 조선족들이 사기 당했다는 얘기가 간간히 들려오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조선족들이 한국인들한테 아직도 적개심을 품고 있는 시기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부처나 예수님이 같은 장이다 하더라도 적개심을 품지 않으셨을까 싶은 분위기였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반복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당한 건 마지막 몇 마디 때문이죠. 야, 생각해봐. 한국인이 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즐기면서 하는데 네가 왜 싫어하냐? 이거 엄청 웃기는 놈이네. 네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보고 등신이라고 할걸? 야, 형이니까 니들한테 말하는 건데 내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한국인들끼리 사기치면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쪽팔리지만 사실이야. 그만큼 많아. 니들 조선족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한두 놈 가지고 연변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 수 있겠어? 얼마나 많겠어? 응? 니들만 모르는 거야. 니들만. 순진한 친구들은 그들한테 먹잇감이야 그냥.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도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복수라고 생각해. 뜯긴 돈 돌려받는 거라고 편하게 생각해. 착한 척 하지마 임마. 등신처럼 보이니까.
걔네들은 얼굴을 들이대고 니들을 등쳐먹었는데 니들이 왜 전화로 하는 걸 미안해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진짜. 등등 왈가불가 떠들더라고요. 그 순간 몇 분 정도 멍 때리면서 제 자신이 등신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틀린 말 1도 없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같은 생각만 반복적으로 들면서 결심했습니다. 근데 결심해서 뭐합니까? 1년 내내 거의 공쳤는데 한 푼도 피해를 주신 분이 안 계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피해를 보신 몇 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너무나 여유있게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 임마. 내가 용돈 준 셈 칠 테니까 똑바로 살아라. 같은 말씀을 쌍욕 섞어서 날리셨을 정도로 사기쳤다고 하기엔 액수가 영... 하지만 분명히 잘못을 한 건 맞고 범죄를 저지른 건 맞으니까 더 이상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굳이 저희 썰을 언급하면서 이 영상을 게시한 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영상들은 너무나 와전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뭔가 책임 회피를 하면서 조선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다 보니 굳이 미움받을 것 각오하면서 저희 썰을 영상에 담으면서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부가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top being so